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8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동산이라는 의미의 원자가 되겠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면 작은 산, 뒷동산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그 마을 뒤에 조성된 얕은 산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면 주택 안에 또는 큰 저택 안에 조성된 뜰을 얘기하고요. 놀이공원이라고 하면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로 운영되는 공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이라고 하면 정규적인 학령기 이전의 유아 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살피는 기능, 즉 타가 기능 및 교육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낙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바라는, 희망하는 가장 살기 좋은 형태의 사회를 얘기하죠. 이 사회는 실존하는 사회라기보다는 희망하는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교적으로는 이제 하늘나라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야생동물, 물론 가축을 포함하는 거죠.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실제 그 양육을 하면서 그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는 형태의 기관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동물원과는 정반대죠. 각종 식물류를 식재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전시하는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물원, 식물원 이 두 가지는 기후에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온대지방 또는 한대지방에 있는 동물원인데도 열대지방의 동물 또는 식물들을 기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주 업무는 아니지만 보급 및 증식 또는 연구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서 떨어진 교외 또는 그보다 더 시골 지역을 얘기하고요. 원예업 하면 식물, 특히 꽃이라든지 또는 정원용 그 나무라든지 또는 그 과수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이제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장소, 농장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그런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원예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꽃동산이란 의미인데요.
실제 의미와는 달리 화원은 주로 식물 중에서 꽃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심는 식물들을 재배하거나 또는 아예 꽃을 판매하는 일종의 그 상점 겸 소형 식물 재배, 즉 화초 재배 업무를 병행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가 과일이 열리는, 수가 나무란 뜻이죠. 그래서 과일, 사람이 먹는 용 과일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농장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지자가 되겠는데요. 알다 라는 의미의 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알다 라는 의미의 지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지하다 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통하여 알게 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 또는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한 능력을 지각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고체계를 거쳐서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 또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국어사전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제 현대 그 생활에서 지식은 꼭 올바른 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인 거지, 그게 틀리거나 맞거나 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인 거지 지식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어사전적 의미의 지식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신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얘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반해서 지혜는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뭇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파악할 수 있지만, 지혜는 훈련이나 학업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는 거의 타고난다고 봐야 되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현대사회는 유전이라든지 또는 타고난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인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때로는 지능이라는 말은 지능지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즉 IQ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IQ 인덱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IQ라는 것이 이제 인텔리전트한 능력에 대한 평가 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을 대신 해줄 수 있는, 또는 지식을 게더링하고 종합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지적 사고를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철학적 차원에서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고요. 고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알리다라는 뜻이고,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급자가 되겠는데요. 미치다 라는 의미의 급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치다 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아니고 도달하다, 어떤 것이 어디에 도달하다 또는 어느 수준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달하다 라는 의미의 미칠 급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가능하면 이란 뜻이고요. 소급효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각 그 전으로 효과를 되돌려서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형법은 소급효를 엄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행정적으로 국민한테 이득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이제 네이버 그 사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지금 가져온 해석인데요. 너무 많은 것, 이 과가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것은 이 불급이 부족한 것을 얘기하죠. 부족한 것과 같이 나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과유불급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은 오히려 불급, 부족하니만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지나친 것보다는 차라리 부족한 게 낫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라는 뜻이고요. 보급하다 라고 하는 것은 널리 퍼뜨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파급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파도라는 뜻이죠. 파도가 미치다 라는 뜻이니까 어떤 일의 결과가 다른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급기야 라고 하는 것은 종국에는, 끝내 라는 뜻이고요. 급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안 쓰이는 말입니다. 옛날, 과거에 통과하는, 그러니까 합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장원급제, 그러면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런 뜻입니다. 후위 막급이다 라고 하는 것은 후위한다 한들 이 막이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급이 미치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없다 라는 거니까 소용이 없다, 후위에도 소용없다, 때가 늦었다 라는 뜻이고요. 통상 이제 한국에서는 버스가 떠난 뒤야 라는 그런 말로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
한국어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의 정확한 의미와 파생되는 단어들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